자, 이제 이 스크랩 항목을 어떻게 분류해서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스크랩 어떻게 이제 기사를 볼 건가, 어느 사이트를 볼 건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 뭐 5개다, 6개다, 뭐 5개 한꺼번에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것까지 있겠냐 생각은 사실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3개 정도만이라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럼 하루에 보통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뭐 기사들이 보통 뭐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딱 눈에 가는 것들만 너무 또 거창한 거는 빼시고 그런 것들만 보시면은 쭉 보시고 쭉 읽고 스크랩하고 이런 데면 한 기사당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1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기사 다 읽고 스크랩까지 하면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이게 매일같이 한 5년 이상을 했다. 10년 가까이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이 대화가 달라요. 왜? 그런 상식들이 계속 쌓이니까. 네. 이게 결국은 딴 게 없어요. 한두 번 했다고 안 돼요. 결국은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공부에는 왕도라는 게 없다라고. 결국 딴 게 없어요. 시간과 자기 정성을 들여서 해낸 사람이 결국 나중에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안 보는 케이스들이 왕왕 벌어진다니까. 활용을 못해. 그럼 사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상식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 상식 넓히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몇 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점점 나랑 가까이 있어야지 그게 정보다. 내가 안 보는 정보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스크랩에서 기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거냐. 이 분류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분명한 건. 스크랩도 마찬가지고 기사 보는 것도 사이트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거 하시면 돼요. 그건 정답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는 이게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는 거고 분류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점이라든지 취향에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기 정보 스크랩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카피를 떴어요. 왜 그러면 용량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뭐 USB 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캡처를 떠놨어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떤 식이 있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캡처예요. 자, 제 부동산, 제가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강의 제안서, 경매, 교육자료, 기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자, 기사라는 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 중에서 기사라는 거를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연도별로 나와요. 이거를 매년 왜 그러면 1년 하게 되면 그 용량이 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걸 연도별로 다 분류해요, 처음에. 안 그러면 이 연도별로 안 하게 되면 막 섞여버려요. 이게 5년 전에 발표됐는지 몇 년 전에 발표됐는지 구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연도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2004년도부터 이걸 했어요. 실제로. 2004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도별로 한 거를 이거를 제가 올해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도별로 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연도별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때는 뭐냐면 대상별로 들어가야 돼. 연도별로 대상별이 또 소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면 여기 있죠? MPL, 뭐 P2P, 경매, 판결, 공공재, 신도시 택지지구, 국제라는 건 뭐냐면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 이거는 뭐 도정법에 관련된 것들 모든 재건축이다 그러면 여기 다 스크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은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그거에 관련된 자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있어요. 이렇게. 저거 사본을 주시나요? 네, 이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스크랩한 거를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릴 거니까. 스크립 한 거 자체를 다 보내드려요? 네, 통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분류를 이걸 어떻게 분류할지 사실 되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샘플링만 하세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일단 보내주신 거를 연도별로 읽어보는 것만 해도 일단 공부는 되네요. 자료는 이게 총 합치면 기가가 한 6, 7기가가 돼요. 이거는 보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제 컴퓨터에서 이거 용량 복사하는 데만 도 서너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면 같은
5기가 6기가에도 하나가 파일 하나가 있으니까 이건 파일이 수백만이에요. 이거 시간이 무지개 걸려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스크랩만 떠드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 스크랩은 분류하는 스크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캡처는 이 어떻게 분류하는 거라는 걸 보여준 것이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뭘 볼 거냐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보면 이제 다양하잖아요. 뭐 토지, 뭐 임대주택, 뭐 행복주택, 정부사업, 상가 오피스텔, 그다음에 보금자리 뭐 되게 다양하게 이거보다 뭐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간단하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부동산이라는 걸 대해서 한번 분류를 좀 어떻게 분류했나 보드릴게요. 그거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분류했나 보드릴게요. 그럼 여기 보면 자 이게 2018년도에 제가 분류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캡처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4,500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이제 앞부분만 쭉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초과익 상세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스크랩한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면 그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럼 2018년도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있다는 건 뭐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2018년도 작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년 전 걸로 보고 싶다. 2008년도 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거기는 이거하고 완전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 자체가 완전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정보나 이런 걸 하려면은 특히 이런 거 어디서 만나면 이제 지역 정보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원도에 뭐 속초시다. 그럼 속초시에 있는 것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속초시에 대한 모든 부동산 정보들이 다 떠요. 이거 웬만한 그 현지 부동산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은 현지 부동산 뭐 개업한 지 3년 됐다면 3년 전 것만 알겠죠. 우리는 15년 전부터 속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기사로.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지역별 투자의 포인트가 돼요. 이것들이 딱 스크랩이 돼서 간다 그러면 2014년부터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었지 하다가 뭐 어떤 계획이 발표됐다가 그게 백지화 되고 아니면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것이 이제 기간이 걸려서 3년 4년 지나서 이제는 착공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이제 준공해서 넘는데 이런 내역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 이게 바로 기사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모여가지고 이거를 잘 가공하면 뭐냐? 투자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당연히 이걸 참고해서 가서 현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지 부동산 깜짝 놀라요. 왜? 자기가 돈 많이 내요. 그럼 벌써 10년 전 것도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사람은 벌써 고수구나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안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사람들도 파트너십으로 가지. 그냥 가보세요. 뭐가 좋아요. 물론 이제 뭐가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간을 보려고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그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돼서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알고 왔구나.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 결국 내가 내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어딜 가도 바가지 쓸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쫙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보통 1년 단위로 하면 뭐 한 4,500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2018년도 상가 오피스텔 분양 형태 뭐 이런 수익형 상가 쪽에서의 기사들은 뭐냐 쭉 뜨는 거예요. 그럼 특히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상권이 나와요. 상권들. 그래서 어느 상권이 뜨고 어느 상권이 지는지. 이게 정말 상권은 또 아파트 주택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주택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주택이 뭐 부촌이잖아요. 그 부촌이면 사실 그거는 10년 20년 지나서 사실 부촌이거든.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상권은 안 그래요. 10년 전에 뜬 상권이 지금과 확 죽어버리는 경우 태반이야. 10년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권인데 갑자기 최근에 확 떠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거 벌써 다 스크립 때문에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언제부터 뜨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냐.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요. 사실 우리 신사동 가로수길 뭐 많잖아요. 압구정도 뭐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로수길 확 죽어버렸어요. 확 죽어버렸다고.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상권이 상권 자체가 훅 가버렸어요. 많이 죽었죠. 네. 그러고서 뜬 데가 어디냐?
뭐 연남동 뜨고 이태원 뜨고 했죠. 뭐 경리단 2년 전부터 또 확 좁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상권을 제가 쭉 면밀히 보니까는 10년 이상 넘어가 계십니다. 왜 10년 이상 넘어가느냐, 이건 이제 상권 분석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소위 말하는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상권이 최근에 뜨는, 그러니까 10년, 한 텀을 최근 10년을 놓고 봤을 때 뜨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조용했던 골목 상권들이 특색 있는 상가들이 들어요. 요즘은 되게 개성시대여가지고 옛날에 상권은 정말 벌크였어요. 대단지 상권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때로 소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취향들이 바뀌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제 너무 벌크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찾아가서 조용히 자기만 누리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골목 상권들이 막 뜬 거야. 그게 대표적인 거 바로 연남동 상권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경리단 상권이었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 상권들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돼요. 홍대 상권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난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젠트리피케이션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왜? 결국 그렇게 상권 뜨면요,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 건물주가 돈 버는 거예요. 왜? 임대료는 막 2배, 3배씩 올려요. 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면 결국 그 특색이 있는 걸 누가 만들었냐? 임차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들이 어쨌든 사람 많아서 매출이 올랐는데, 매출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임대료가 더 빨리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겠다, 못 버티겠다,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간 자리에 결국은 들어온 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 외에는 못 들어와요. 프랜차이즈, 왜냐면 그 임대료를 감당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근데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형화되는 거거든. 특색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연남동 상권이 그 프랜차이즈에 들어와가지고 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연남동 상권이 지금 어디 갔냐? 서교동 상권으로 간 거야? 서교동.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임차인들이 안 되겠다, 못 버티고 나가가지고 또 골목을 찾아가서 거기 또 만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몰려가니까 거기가 또 되는 거야. 지금 무슨냐?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불과 5년 사이에 이게 떴다가 확 꺾였다 떴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년 놓고 보면은 그 지역 상권이 떴다가 확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권이 있고, 다시, 그럼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고. 왜? 특색 임대료 또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프랜차이즈들이 못하니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공실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건물주들이 좀, 이게 좀 의식 있는 건물주들은 다시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새로 이제 이런 또 불러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 근데 사실 왜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이런데 가로수길 유명했잖아, 패션가. 근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가 안 떨어져요. 일부러. 왜? 건물주들이 임대가가 떨어지면 수익률 환원법에서 그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실이 나더라도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거기는 이제 깔세 위주로 가요. 깔세 위주로. 한 달, 2달. 그게 또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대기업들이 스팟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1년, 2년째 필요 없어요. 딱 광고. 그러니까 명동에서 왜 광고하듯이 딱 들어가서 한 달, 2달 홍보 팡 때리고, 그리고 딱 계획 완료되고 빠져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깔세화 경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뜨고 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폭이 빨라졌어요. 지금 서교동 상권들도 지금 많이 젠트리피케이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딴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권은 뭐다? 결국은 상권은 변한다. 상권은 변한다. 이게 바로 명제예요, 명제. 그 상권, 그 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사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다 스크랩을 했으니까. 그럼 이것만 한 10년치를 보면요. 언제, 어느 사건이 떴다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 이게 사건이 죽었구나라는 것들이 기사만 여러분 쭉 스크랩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자주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려면 항상 가까이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근데 뭐 주택은 뭐 이렇게까지 변화는 없어요. 뭐 한 번 붙여놓으면 뭐 계속 붙이는 지 않아.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파트별 정리라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여기 맨 앞에 보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그 부동산이라는 건 되게 막연한, 이 부동산 무슨 내용이지? 그게 바로 또 소분류를 어떻게 나누냐? 자, 보면 정보, 시장 상황,
시세, 세금, 간략 정리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류가 지금 벌써 2단계, 3단계 넘어가니까 이 분류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분류가 들어가. 왜 그러면 정보가 디테일하게 분류하면 분류해서 정보력은 그만큼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라는 이거는 이제 제가 원체 오래 했고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다 벌써 딱 기사 제목을 보면 이게 어디 분류로 간다는 게 이미 제 머릿속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 딱딱딱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면 이게 1년에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정보가 뜨면 뭐 부동산 기사에도 넣고 소분류 대상별로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로 다 한 기사를 다 넣으시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기사를 분류해서 그냥 그렇죠. 그 한 기사를 분류해서 하나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용량은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제목을 읽었을 때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분류표가 머릿속에 이미 딱 갇혀 있어야 돼. 지도가. 그래가지고 딱 제목을 읽으면 얘는 여기로 들어야 돼. 얘는 여기로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를 찾을 때 얘 이거 여기 찾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왕중에서 못 찾아요. 그러죠. 거기 또 연도별로 나눠줘요. 그런 게 힘들구나. 이게 분류가 쉽지 초보자, 않아요. 초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샘플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부동산만 하셔도 돼. 굳이 또 이거 소분류까지 하기는 또 여러분들이 사실 벅찰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끊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정 안 된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하셔도 돼. 근데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총 막냈을 거 아니야. 구분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재개발을 보고 싶은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분류를 또 몇 개를 나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연도별, 대상별 요 정도만 해도 사실 훌륭하다. 초보자로서는 훌륭하다. 하다가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다가 나누는 게. 하다 보면 세분화돼요. 항상 뭐든지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진 않았겠지. 교수님이 한 5가지 돈 주세요. 네? 5가지로 돈 주세요. 뭐 어쨌든 그거는 나누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하다 보면 점점점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겹쳐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큰 분류로 나누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해 버리면 자 이게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지역별로 안 나누고 전국적으로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쭉 뜹니다 이게. 이건 뭐 하도 용이 말고 중간에 캡처를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스크랩 다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자료별. 정보 자료라고 해가지고 아까 있잖아요. 시세 상황, 그 다음에 정보. 주로 정보는 뭐냐면 제가 이걸 왜 구분을 했느냐. 주로 정보는 지금 현황하고는 상관없어서 부동산 정보적인 의미가 큰 거고 시세 상황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거를 또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서 그걸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는 지금 힘드니까 그냥 뭉뜬 거로 하나 해도 상관없어요. 부동산 그래가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필요성들이 느껴져요. 왜?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기사가 이게 뭐 한 100개, 200개가 된다? 이거 언제 이거 찾아서 일일이 분류를 합니까? 못한다고. 그때 가면 또 그러니까 분류는 점점점 갈수록 세분화될 수밖에 없다예요. 그만큼 정확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또 요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이제 지역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강원도, 경기도, 뭐 서울이 여기 중에서 그럼 강원도 쪽에는 대체 어떠한 기사들이 있었고 서울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있고 경기도는 어떤 기사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쫙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만 가요. 저걸 1시간 아니 그 상관없어요. 이 중에서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만 하신다면 서울만 하셔도 돼.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게 분류가 또 경기도까지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그냥 수도권까지는 해요. 그럼 근데 막상 또 서울에 가기가 또 이 벅차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결국 어떠냐? 눈은 서울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경기도일 수밖에 없는, 인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전국을 다 봐요.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 중에 제주도
땅을 갖고 제주도 투자권을 갖고 와서 성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럼 제가 제주도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부동산에 대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못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오세요 이래. 와서 물어보세요 이래. 그럼 내가 이 정보하려고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까? 안 되겠죠. 물론 인터넷 정보 치면 되겠지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떠한 자본들이 들어서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이게 인허가가 언제 바람이 불었고 언제 착공이 들어가서 언제 준공이 돼서 임대 수익 이런 거를 쫙 보려면 어떻게 결국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으로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다. 왜? 여러분들은 결국 뭐 사실 수도권이지 뭐 그 외적인 건 잘 아니잖아요. 뭐 가끔가다 뭐 강원도나 볼까? 그렇지? 휴가 때문에 좀 볼까? 매체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스크랩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까 매체가 그거 다 해요. 아까 내가 알려준 거 있죠? 네. 그 사이트 몇 개 되잖아요. 열 몇 개 되잖아요. 그거 다 해요. 그러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1시간 갖고는 안 되잖아. 하나의 아주 고수가 되시게 빠르구나.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뭐 20몇 개 매체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네. 중복된 건 안 와요. 안 봐요. 중복된 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중복된 것 중에서 몇 가지 클릭하면 더 자세한, 그러니까 뭐 그래프도 그려져 있는 기사가 있고 딸랑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해놓고서 거기다 카피 떠서 옮겨놓고 하나의 정보를 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이 지역별로 나누고 이 지역별로 특히 이게 여기서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한 게 어디냐면 이제 서울은 당연한 거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되게 복잡해요. 그럼 경기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은 연도별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서울도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쫙 나왔죠. 2018년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서울에 또 서울이고 또 나요. 어떻게 나느냐. 서울 중에서도 뭐 경전철 역세권 개발하는 데들. 그것도 거기는 민자개발 또 많이 있고. 예전에 여기다 뭐 강남이라도 또 강남 또 스크랩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재건축 쪽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 뭐 마포 송수. 이 유명한 지역들. 뜰만한 지역들. 이게 벌써 제가 2005년, 6년도에 이미 이거를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 폴더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면 벌써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쪽 마포송도 쪽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때만 해도 막 가격 막 뛰던 시절이거든요. 그게 10년 지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들어갔다 지금 돈 무진장 벌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확한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습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정보에서 투자에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뼈에 모배라는 말 있잖아요. 정보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활용을 못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활용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미 여의도, 목동, 용산 다 나와 있어요. 폴더로. 여기 보면 다 십몇 년 동안 이 스크립트 다 돼 있는 거예요. 기사들이. 언제 용산들이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잡혔고 언제부터 가격들이 뛰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게 몇 년이 걸리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느냐. 경기도 하도 넓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느냐. 2018년도에 보면은 경기도도 이제 지역별로 또 구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부 동서남북으로 구분했어. 왜냐면 경기도 너무 크니까. 그 중에서 또 예전엔 또 유타운 광포문 때도 유타운은 또 따로 빼고. 왜냐면 경기도 유타운 해가지고 한 50여 군데가 또 50여 군데는 뭐야 더 지정됐지. 그걸 또 다 또 모아서 또 스크랩을 해놨고. 이때 제가 2007년도 8년도 이때 막 유타운 막 찍으러 다닐 때 이때 했던 것들. 벌써 이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또 보면은 남북권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시군별로 또 나눴어요. 스크랩. 이렇게 따지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다 나와. 왜? 동서남북에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또 다 분류되니까. 그러니까는 수도권은 웬만하면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정부가.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 보면 광명에다가 광명 치면은 광명이 2004년도 지금까지 광명에 관련된 기사들이 쫙 돼요. 10년 전에 기사를 읽으면 야 그때는 정말 이랬었지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읽고
내가 정보를 어떻게 얻고 그걸 내가 어떻게 스크랩을 해서 어떻게 내가 분류해서 어떻게 보관해서 내가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내가 찾아가기 쉬워요. 그렇죠? 난 광명에 대해서 읽고 광명에 대한 기사를 왜 내 광명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광명만은 내가 알면 될 거 아니야. 딴 거 필요 없잖아. 클릭해서 한 서너 번만 클릭해서 광명을 딱 들어가면 돼. 그럼 광명 관련된 거는 쫙 넣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만큼 이 분류하는 건 뭐예요? 딴 게 없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보에 빨리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랩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큼 또, 이 기사들도 얼마큼 정확하냐 또 달라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투자의 기본적인 첫걸음이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뭐 처음 2004년도부터 이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겠죠. 이게 몇 년을 거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내가 가장 빨리 분류도 되면서 내가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 이제 딱 정처가 된 건데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이제 저 이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당겨서 정확하고 빠르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만큼 빨리 내가 접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광명을 찾는데 경기도로 묶어봐. 그럼 그 중에서 광명 거만 어떻게 뽑아낼 거냐고. 못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목동에 대해서 좀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 근데 서울이면 뭐 25개 시구 구가 있는 구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분류할 건데 그좀 그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내가 얼만큼 남들 필요 없어. 내가 얼만큼 내가 스크랩한 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딱 들어가서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18년도에 뭐 15개 기사가 나왔고 2017년도에 10개 기사 나왔다. 이게 한 10년치 됐다. 그럼 이 10년치가 하나의 다 정리가 되면 뭐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나오는 거니까.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분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답은 없다는 거. 다만 제가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는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세분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뭉뚱거려가지고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보면 세분화가 되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세분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려면 하면서 계속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발전돼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이러한 사이트들 아까 보이신 그 사이트들 중에 다 필요 없어. 다 할 필요 없어. 그 중에서 한 두세 군데만 잡으셔가지고 매일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시고 그 중에서 요거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러면 스크랩을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분류를 하시라고.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거는 다 통으로 묶어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걸 갖고 뭐 샘플링 하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자, 5분 쉬었다가 할게요.